오늘은 지금 학생 머리가 굉장히 탈색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끝도 지저분한 상태에 어중간한 긴 단발 상태거든요. 이 머리를 이제 곧 개학을 할 거니까 이제 단정하게 길이를 좀 단정한 기장에 맞춰서 턱선에 맞출 겁니다. 그 단발 기장에 끝이 뭉툭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르는 머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뭐 헤어컷 명칭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글로 단발 길이에 끝이 자연스럽게 층을 내는 그냥 자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뭉툭한 단발이 되거든요. 지금 끝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곱슬기도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그냥 단방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끝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주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조금 발랄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뭉툭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끝을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하는 게 오늘 그 특징입니다. 자, 섹션을 크게 길을 기준으로 자,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턱선에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자, 턱선에 맞게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발을 자를 때는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이 머리를 겉에 덮이는 머리보다 사실 한 0.5나 1cm 정도 짧게 자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단발이 나오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 머리가 제일 첫 번째 뜨는 이 머리가 턱선에 맞추게끔 그리고 윗머리가 오히려 조금씩 짧아지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자, 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손을 그대로 수직으로 뻗는 게 아니고 약간의 한 15도 정도 들어서 가위 날을 바로 자르시는 것보다 사선으로 엇나가게. 자, 그럼 머리가 지그재그로 되겠죠. 일직선으로 바로 커트를 하면은 끝이 뭉툭하게 퍼지기 때문에 가위 날을 조금 세워서 잘라주시면 끝이 머리 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처음부터 이 형으로 이렇게 가위를 세워서 자르시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잡을 때는 아까 제가 했듯이 처음에 원하는 라인을 잡고 일자로 그 다음에 날을 세워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았던 것보다 다음 단계 섹션 머리는 조금 더 들어서 소개머리가 제일 처음에 잡았던 소개머리가 너무 크게 차이 없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끔. 자, 이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다시 날을 세워서 머리가 탈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도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머리는 뭐 클리닉이나 영양을 꾸준히 뭐 해서 회복시키는 것보다 잘라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상도를 최대한 없애주고 난 다음에 뭐 셀프로 하시든 아니면 전문 그 샵에서 받으시든 트리트먼트나 영양이 트리트먼트가 영양이겠구나. 트리트먼트나 뭐 이런 케어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자, 다시 아이고 머리가 파마한 것처럼 곱슬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손상도가 많은 머리는 또 그 커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우리가 끝을 자연스럽게 그 굳이 틴닝이나 뭐 가위를 사용 안 하고 빨리 한다고 레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머리 끝에 지금 굉장히 탈색이 돼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얇아지면서 손상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모질이 굉장히 얇고 곱슬기가 있고 손상도도 지금 거진 절반. 여기 이 부분은 본인 학생 그 모발이고 나머지는 다 손상도가 많은 그런 모발이에요. 그 층의 단차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만약에 10도에서 15도다. 그러면 그 선이 넘어가지 않게끔 각도를 조절하면서
지금 저희가 그 뭐 준비된 멘트나 사전에 그 연습 없이 하는 상태라서 혹시나 제가 부족한 뭐 그런 그 설명이라든지 말 실수가 있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 정도의 단차가 있고 아직도 끝이 좀 뭉툭하죠. 근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처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길이를 원하는 길 맞추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위 날을 세워서 자르는 거는 굳이 지금 요렇게 이 단발머리 자를 때만 통하는 게 아니고 커트머리라든지 숱이 없는 분들도 요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끝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쇼커트에도 요렇게 가위 날을 세워서 잘라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턱선의 머리 길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단차는 조금 졌지만은 끝이 뭉툭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지금 이 난 한 15도 정도의 이 단차를 유지하면서 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끔 다시 한 번 더 가볍게 층을 낼 겁니다. 근데 경험자들은 아시겠지만은 머리가 지금 끝이 굉장히 손상도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층을 낸다고 한들 머리가 날리거나 뻗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섹션을 크게, 자, 길을 중심으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잡았던 이 가이드라인 있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 처음에 가이드라인 요 잡았던 요 머리를 기준으로 크게 잘라낼 머리가 없어요. 아주 잘 잘랐다는 거죠. 역시 가위를 세워서 자, 나머지 길을 중심으로 한번 떤 머리를 그 위에 있는 머리를 한 2번 정도 나눠서 왜 물을 충분히 골고루 안 적시고 하느냐, 그거는 그 경력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미용사마다의 각각의 그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 맞은 것처럼 머리를 다 이렇게 충분히 적시지 않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는 뭐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트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만 본인 편한 스타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머리를 층을 내는 기준은 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라인을 잡았던 머리를 기준으로 그 다음 머리는 그 라인에 제일 처음에 잘랐던 거, 다음번 또 잘랐던 거, 그 머리를 기준으로 15도 정도 자르시면 돼요. 자, 맨 위에 머리는 역시 그 마지막 머리 그 자르기 전에 이 머리를 기준으로 자, 옆에도 사이드에도 우리가 처음에 그 잘랐을 때 끝이 뭉툭하지 않게끔 가위날을 세워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층을 내기 위해서 섹션을 나누는데 꼼꼼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단차를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간자를 중심으로 간자놀이 그 위에 요 이마를 중심으로 자 크게 한번 굵게 한번 1차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 잘라 놓은 뒷머리를 당겨 와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 커트하면서 흔하게 하는 실수가 여자 손님들 귀걸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조심성 없게 빗질을 하면서 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기억이 안 난다. 다시 기억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항상 기준이 되는 머리는 이미 잘라 놓은 머리.
빗질을 할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 손님 귀걸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귀걸이가 지금 이 학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될 건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귀걸이가 많이 착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가 길을 긁는 거. 빗질을 하면서 길을 긁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아프겠죠. 그거 항상 빗질할 때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귀걸이가 없어도 남자분들 머리를 자를 때 역시 빗질을 하면서 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불쾌하니까 항상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머리가 손상된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빗질이 잘 안 되는 경험이 있는 걸, 이렇게 빗질이 잘 안 되는, 요렇게, 빗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빗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머리를 살짝 털어주세요. 손상머리는 물기가 많을수록 끈적거려지기 때문에 빗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모하고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을 뿌리는 게 좀 안 좋은 그 빗질하기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커트하기 쉽게끔만 그 정도의 물만 뿌려주시고 분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빗질이 잘 안 된다. 커트하면서 빗질이 막힘없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머리를 살짝 털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2번, 3번 이미 잘라 놓은 머리를 자꾸 손을 잡는 이유가, 이렇게 머리를 탁 자르고 나왔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어색한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부위가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그 부위를 한번 잡아보면 돼요. 그거는 모든 커트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머리든 여자 머리든 짧든 길든. 이미 커트를 해서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놓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자, 손상된 머리가 빗질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머리를 살살 털어주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층이 단차가 15도 정도 나 있지만은 머리가 끝이 원체 손상도가 높아 나니까 그 단차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체크 커트를 하고 질감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체크 커트는 어떻게? 전체 360도 머리가 길이가 같은가 안 같은가. 자,
별 특이한 머리가 이렇게 특이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그럼 잘 자른 거예요. 자, 360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가리마 방향과 상관없이 머리가 이렇게 방사 이 선이라 하나?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 머리를 고르게 떠서, 자, 머리가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머리를 살살 털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다 잘라내면 안 돼요. 그냥 마지막 그 짧은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 자, 왜 그러면 그 짧은 기준으로 안 잘라내느냐,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단차가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요때는 짧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조금 나은 부분, 그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은 체크 커트를 하는 겁니다. 층을 내는 게 아니고, 자, 머리가 길이가 다 잘 맞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커트를 한 거고, 이제는 질감 처리가 들어갈 건데, 앉아서 지금 잘라져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끝이 지금 이 손상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머리가 그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죠. 무겁다기보다는 그 선이 보여요. 일직선. 근데 뒤에 부분은 또 조금 더 나아요. 뒤에 부분은 머리가 단차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나마 조금 이층이 난 게 표가 나는데, 앞에 같은 경우는 모발량도 뒤에보다 많지가 않은 데다가 손상도가 백보다는 앞에 손상도가 더 많기 때문에 끝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가 않죠. 네, 이제 요런 거를 질감 처리를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자, 다시 커트를 하듯이 사이드랑 백이랑 나눕니다. 자, 질감 처리를 아주 가볍게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냥 서로 머리가 이미 커트가 된 상태를 어우러지게 연결만 시키느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끝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가볍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층이 난 상태를 서로 머리가 어우러지게끔 질감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섹션을 좀 굵게 뜰 거예요. 층을 좀 모발량을 줄이면서 끝을 좀 많이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섹션을 그만큼 조금 더 작게 떠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미 층을 낸 상태에서 끝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섹션을 좀 굵게 뜨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 젤 라인에 잡혀 있던, 자, 자르려고 보니까 요 머리도 처음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머리도 약간의 질감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트랑 틀리게 틴닝 가위를 쓸 때는 수분기가 충분히 좀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끝이 아무래도 얇아지니까 마른 머리에 하면은 손상도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 조금 숙이고, 자, 이 머리를 우리가 틴닝을 할 때 절반을 넘어서느냐 이런 거는 아주 또 좀
더 뭐 지금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나는 끝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만 더 올려서 끝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해서 끝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조금 더 올려서 자, 틴닝을 너무 강하게 빡빡빡 자르는 게 아니고 손에 힘을 조금 뺀 상태에서 자, 머리가 훨씬 더 가벼워졌죠?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죠, 아까보다. 자, 요렇게 여기서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가위로만 질감을 처리한 부분이라서 머리가 좀 끝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질감 처리를 한 뒷머리를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끝이 가볍잖아요, 그죠? 훨씬 낫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손상도가 있는 머리는 끝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얇고 어떤 부분은 뭉툭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딱 잡았을 때 질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골고루 다 틴닝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잡았을 때 빈약한 부분은 잡고 있어도 그 부분은 빼고 질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질감 처리를 한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그냥 가위로만 끝을 날린 거랑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쪽이 끝이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끝이 무겁지 않고, 그죠? 자, 이쪽은 머리가 그냥 턱선의 길이에 맞춰서 자른
가위로만 질감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감이 있는데 그 길이에 맞춰서 지금 틴닝으로 질감 처리를 한 부분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쪽이 더 자연스럽고 경쾌하죠. 자, 아까 가위로만 질감 처리를 해서 자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틴닝으로 끝에 질감 처리를 한 부분이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위로만 잘라서 부분에는 끝은 뭉툭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틴닝으로 다시 마지막 마무리 질감 처리가 들어간 부위는 굉장히 머리가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좀 더 경쾌해 보이고 머리가 자연스러워요. 지금 손상도가 있지만 그래도 머리가 끝이 아까처럼 끝이 날리거나 무겁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틴닝으로 가볍게 끝을 한 번 더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학생이 숱이 많은 자기 본인 머리가 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숱이 많아요. 결이 굉장히 가늘고 지금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서 결이 가늘다 보니까 그걸 뭐 화면에 못 잡아내서 그런데 굉장히 숱이 많은 머리예요. 그런데 숱을 칠낼 수가 없는 게 1차적으로 머리가 손상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곱슬기가 또 있어요. 그런 머리를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숱을 제거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 머리 길이의 절반을 넘었으면 숱 제거하는 거잖아요. 틴닝을 할 때, 그죠? 손님이 가지고 있는 머리 길이, 그러니까 길든 짧든 그 머리의 기장의 절반을 넘어서서 들어가면은 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그 숱을 치면은 끝은 당장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붕 떠버려요. 그리고 요 곱슬기가 있는 상태는 파마 머리랑 똑같기 때문에 숱을 제거한다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틴닝으로 숱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거지처럼 굉장히 되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한 쥐 뜯은 머리 그렇게 됩니다. 탈색 몇 번 한 머리예요? 굉장히 많이 한 머리죠. 지금 끝에 상태가. 자, 이 학생 머리 끝에 요 머리가 탈색을 한 3-4번 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끝나고 검은색 머리 검은 염색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탈색도가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빠져가지고 이 머리색이 나온 거거든요. 검은색 염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샴푸하면서 그 검은색 염색이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탈색을 한 상태가 아니고 탈색이 3번, 4번 한 상태에서 검은색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염색이 잡아주질 못해서 빠져서 지금 이렇게 탈색기를 띠는 거기 때문에 손상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손상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커트형이 그대로 안 나오는 거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상도도 잘라내면서 머리가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자, 머리끝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체크를 할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 머리가 이렇게 조금 뭉쳐 있는 게 보인다. 그럼 그 부위만 딱 떠서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머리끝이 지금 굉장히 아까 그 일자 형태를 이루는 그 머리하고 틀리게 끝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지금 물기가 있는 상태라서 끝이 가벼워 보이지만 이 머리가 또 단점이 우리가 곱슬머리 선생님들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말림과 동시에 다시 끝이 부시시하게 날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손상도도 있고 곱슬머리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머리를 말리고 그렇다고 손상이 많다고 해서 아주 짧게 커트를 칠 수는 없잖아요. 남자들하고 같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를 이쁘게 유지를 하면서 손상도도 없애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그 노랗게 많이 탈색된 부분은 많이 잘라내고 끝도 손상도가 심한 심한 그거를 상태를 감안하면서도 끝을 가볍게 뺐어요. 지금 이제 나머지 스타일링은 약간의 그 아이롱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드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린스 대신에 트리트먼트나 뭐 단백질 케어를 해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시기에 맞춰서 머리가 조금 더 길었다 그러면 다시 또 커트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렇게 유지해서 다시 건강한 요 신생 요 머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끝이 가벼운 머리가 마르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지금 날리듯이 부시시하지만 이거는 머리가 손상도도 있으면서 학생이 곱슬머리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이거는 제가 다시 모발을 만드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우면서 이쁜 단발, 내가 원했던, 학생이 원했던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단발 턱선에 맞춰서 단발 길이를, 가위를, 날을 세워서 턱선에 맞는 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틴닝으로 절반 길이를 넘어서지 않는 끝 부분 질감 처리를 했고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측낸 상태에서 아이롱으로 매직 그 드라이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매직 드라이를 넣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 체크 커트가 들어가야 돼요. 뭐 뭉친 데가 있나, 어색한 데가 있나 한 번 더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학생이 머리가 가운데로 몰리는 제비초리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똑같이 양옆으로 잘라놔도 자꾸 가운데로 몰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매직으로 이 머리선이 잘 나왔는가 확인했고, 마무리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 게, 자,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아, 놀래라. 뭐 튀어나왔길래 뭔가 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커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단발 기장의 끝이 자연스럽게 길이는 단발 길이, 턱선에 맞춘 단발 길이인데 머리가 숱이 많고 가늘고 손상도가 굉장히 많은 머리를 그냥 단발로 자르면은 끝이 뭉툭해서 보기가 싫으니까 약간의 단차를 줘서 끝을 가볍게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머리 길이 원하는 길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의 단차를 주면서 층을 냈고, 마지막으로 티닝으로 이제 그 단차를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끝을 가볍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굉장히 찰랑찰랑한 생머리 같으면 커트만으로도 머리를 이제 그 드라이로 말리고 나면은 그 커트 선이 나올 건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굳이 그 매직 드라이를 넣었어요. 넣어야지만이 지금 끝이 내가 원하는 그 머리형이 나왔는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직 드라이를 넣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학생이랑 그 시술자랑 원했던 게 형이 나왔는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직 드라이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자르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 그런 부위를 찾아내서 한 번 더 티닝으로 무겁다든지 아니면 뭐 모발이 조금 튀어나왔다든지 그거를 가위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매직 드라이 후에 마무리 때 이제 한 번 더 눈여겨 봐가지고 부분 수정할 때가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 기장의 끝이 가벼운 단발 길이의 턱선의 단발 길이의 끝이 가벼운 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뭐 굳이 바르신다 하면은 유분 에센스를 위에서부터 바르는 게 아니고 끝만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학생은
머리 자체에 유분기가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위에까지 그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보다는 끝만 층이 난 이 요 머리를 질감 처리된 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매직 드라이 후에 그리고 내 머릿결에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드라이를 안 넣고 드라이로 깨끗이 말린 다음에 끝에만 살짝 가볍게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내 머리 이뻐요? 네.